일반적인 콘센트인데요. 이게 보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물이 들어갈 불안이 있어요. 전 세계는 다 이게 이렇게 하자니 다시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접대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유용한데도 이게 아직도 이렇게 원래부터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애를 이렇게 제품 자체를 갖다가 밑면을 넓게 만들어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옆으로 꽂아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을, 불안하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이런 콘센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은 매우 유용하다고 저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팬티에다가 가운데 구멍 내가지고 팬티 만든 게 그것도 전 세계 대박을 쳤죠. 이게 간단한 구조가 의외로 큰 특허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뚜껑을 이렇게 닫는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발열 문제로 인해서 뚜껑을 닫으면 이제 원가가 훨씬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발열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이거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뭐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딱 벽에다 이제 부착을 나사를 통해서 부착을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기가 곤란한 그런 욕실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풀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착을 시켜놓고 여기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타이트해야 되겠죠. 그래서 딱 집으면 그대로 딱 부착이 되도록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콘센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그러면 그 교체할 때 이것만 쑥 빼가지고 탁탁 새 걸로 딱 교체해서 딱 꽂아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 꽂아 놓는 형태의 콘센트,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게 샤워줄인데 이게 꼬여요. 길다 보면 이게 비비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겨울 되면 이렇게 꼬여가지고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피고 이러면 이렇게 불편한데 제가 이게 꼬이지 않게 하려면 중간에 매듭 구조를 줘가지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쪽과 이쪽 사이를 매듭 구조를 주면 꼬고 싶어도 안 꼬이죠.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줘가지고 꼬이지 않는 욕실, 이것도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 꼬이지 않는 욕실 샤워줄,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이건 이게 쓰던 샤워줄인데 이거 말고 그 주름간이 수도 주름간 안에 내신 구조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비닐 같은 그 뭐라 그럴까 보드라운 비닐, 그러니까 뭐 석유 계열이겠죠. 석유 계열의 그뭐 안에 PVC 관은 아닌데 연질에 내신 구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두 겹으로 제가 만들면 겨울에도 잘 터지지 않는, 겨울 됐다가 이제 봄이 되면 온도 변화의 차이로 인해서 수축됐다가 이제 이완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온수로 사용할 때도 그렇고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세 겹도 괜찮아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겹도 괜찮고, 그래서 두 겹으로 안에 내신 구조 연질로 들어간 그런 관을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이제 주름을 수도 주름관을 이렇게 만들 때 그때 코팅을 갖다가 일정 부분 해가지고 아예 원가가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코팅 부분을 해서 외부의 이렇게 원도로부터 뭐 춥든지 덥든지 수축과 이완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코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꼭 비닐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간에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면 기술 구조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어떤 파이프관을 그 농업용 그 아연 각관 있잖아요. 농업 이렇게 각관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용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그런
아연 강관인가요? 예, 예, 그런 거 알루미늄 강관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금속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뭐 그런 강관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매듭 구조를 강관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에 뭐 두께나 그 길이는 회사에서 이렇게 주면은 짱짱합니다. 눈 올 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강관 안에 내신 구조 또는 강관에 붙여가지고 약간 철근처럼 얇은 철근 하나 더 떼가지고 주든지 강관 안에 좀 심지를 갖다 뭐 철근이 됐든 뭐가 넣어주면은 훨씬 프레임이 강합니다. 그런 형태의 이제 아연 강관을 만들어 비닐하우스형으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라든지 뭐 수도 파이프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그 보일러의 엑셀관도 이중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잘 안 터지죠.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메타폴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중으로 만듭니다. 이중으로 만들고 모든 형태의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어요. 가스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관도 이중으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쉽습니다. 이중으로 만들거나 가스관 자체에 있어서 그냥 일반 가스관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햇빛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녹슬지 않게끔 이 부분을 코팅 구조를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오래 가도 내구성 이상이 없게끔 플라스틱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근데 가스가 어디서 새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거기다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가스관에다가 코팅 구조를 여러 겹을 해가지고 외부에 어떤 햇빛이나 이런 거래 내구성 이상이 없도록 만든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것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런 가스관 안에 가스에 부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 이중관 그 안에 또 하나 관을 만들어서 이중관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보면은 연결 구조로 해서 이렇게 연질에 부드러운 이렇게 그 가스관이 있잖아요. 집에서 그 연결을 이제 금속관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스레인지 쓰시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2중이나 3중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하수도관, PVC관이 됐든 뭐가 됐든 PVC관이 됐든 금속관이 됐든 이중으로 이렇게 만드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 2중이나 3중인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PVC관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라든지 이런 그 코팅제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보다 튼튼해집니다. 보다 튼튼해지고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들, 그 다음에 자동차용 플라스틱 또는 이런 부분들, 자동차용 금속체, 자동차용 금속체 이게 들어갈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유리석영제 이런 것들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시면 발색이 되게 좋아집니다. 또 의류 방수제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용 강판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용 플라스틱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속 제품 만들 때 그것이 철판이 됐든 모든 형태의 금속 부분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고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모든 금속 제품, 철판, 철근 모든 이렇게 강관 할 것 없이 이거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염료 부분 미술용 염료와 산업용 페인트 모든 형태 우드 스테인뿐만 아니라 모든 염료 부분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우리 방수를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면 발색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모든 형태의 섬유, 이렇게 섬유실, 섬유실이 됐든 그것이 이렇게 면이 됐든 뭐 비단실이 됐든 명주실이 됐든 뭐 합성 섬유실이 됐든 모든 형태의 실과 천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 유리막 코팅제, 유리방수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구제다. 가방 같은데 가방 실이나 가방 천 같은데도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답니다. 방수천, 그다음에 뭐 텐트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불 만들 때 내부 안에 천을 겉에 천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천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어떤 보온 효과를 얇으면서도 어떻게 그럼 이렇게 체온이 잘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얇으면 무거운 거 싫잖아요. 그래서 얇으면서도 보온이 되는 이런 형태 이불 만드시거나 또는 그것을 어떤 침낭도 그 안에 천을 하나 넣어가지고 뭐 2개도 3개도 넣을 수 있어요. 여러 겹을 넣어가지고 보온층을 만드는 구조. 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텐트 같은 데에다가 이중으로 좀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단열재를 뽁뽁이를 넣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얇은 단열재를 넣어 가지고 방한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텐트 부분 이런데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텐트를 만드시거나 우산도 그렇게 파라솔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 이렇게 사는 그 모든 합판과 석고보드에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모든 나무 제품들, MDF라든지 이런 형태 톱밥과 뭐 이렇게 톱밥 같은 톱밥 기반으로 만든 이런 MDF라든지 뭐 그런 형태 가구 종류의 모든 이거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에어컨에 살균하는 곰팡이 살균제를 석고보드와 또는 합판에 섞어가지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이 박스 만드실 때도 종이 박스나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비닐 같은데 이런 걸 섞어가지고 과일 상자를 만들거나 그래서 잘 썩지 않는 곰팡이가 잘 슬지 않는 그런 과일 상자를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과일 포장지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돌가루를 접대 뭐 이렇게 보면은 석영 돌가루든 이게 뭐가 됐든 모든 형태의 수많은 잡석들 있잖아요. 외국의 잡석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MDF 그러니까 톱밥하고 섞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이그로시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환상적인 그런 아트월을 만들 수 있다고 저기도 건축 내장재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건축 외장재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규정에 작은 자갈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가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미술 작품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대리석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이그로시하고 섞어도 되고요. 호그로시하고 이런 거 돌가루를 섞어서 해도 되고 금속가루를 섞어도 됩니다. 메탈 근데 녹슬고 이제 그러니까 뭐 금속가루도 해도 돼요. 반짝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대리석을 대신해 가지고 내장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식탁을 만든다든지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가구 의자도 만들 수 있죠. 의자도 그런 식으로 미술 작품처럼 이렇게 돌가루를 섞어서 수많은 형형색색의 돌가루를 섞어서 아트월을 만드시고 대리석 거는 또 다른 형태의 미술 작품처럼 만드는 그런 내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외장 구조는 어떻게 하느냐? 외장 구조는 시멘트하고 섞어서 만듭니다. 근데 시멘트 모래를 염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시멘트에 또 섞어서 몰타 시멘트로 만들 때 모래를 염색해서 금색이나 음색 이런 것도 시멘가루 자체도 염색을 금색이나 은색 이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나오는 뭐 그렇게 메탈 소재로도 만들 수 있고요. 시멘트를 염색한다. 시멘트를 염색한다의 개념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두 번째는 이제 모래를 염색한다. 그러니까 모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천연 자갈들을 가루로 만들어갖고 크고 작은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가루. 그것을 아예 그냥 시멘트하고 섞어갖고 판으로 만들어버리는. 판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건축의 내장 재료도 사용할 수 있고 외장 재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속판하고 돌가루 섞은 경우 여기서 수많은 석영 돌가루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석이 있으니까 생형색색의 색깔 돌가루를 만들어 섞어서 금속가루하고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형태의 아트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석고보드하고 돌가루의 결합, 석고보드하고 수많은 형형색의 돌가루의 결합,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금속가루, 메탈 소재의 금속가루도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수많은 플라스틱 가루를 섞어가지고 형형색색을 만들어가지고 좀 조잡스러운 염료를 쓰면 조잡스럽고 비싼 염료를 쓰면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섞어보드나 합판을 보다 아트적으로 형형색색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이그로시 만들 때도 그런 수많은 플라스틱 가루를 염색을 해가지고 섞어서 아트적인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건축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섬유를 만들 때, 탄소섬유를 만들 때, 합성 나일론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걸 이제 기술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탄소섬유 만들 때 합성 나일론을 써서 만든다. 그걸 기초로 해서 탄소섬유를 만드신 거는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탄소섬유는 아크릴이나 레이온 같은 매우 긴 유기섬유를 고온에서 가열해서 얻는 섬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크릴 기반인데 이거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만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소섬유를 만들 때 또는 합성섬유 실을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그 중에 한 개나 두 개 다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반도체 펠리클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유리 방수제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펠리클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펠리클 만들 때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반으로 해서 펠리클을 만드시면은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만들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본 소재를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에 넣어 카본 섬유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탄섬유 아라미드 나노 섬유, 방탄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 나노 섬유인데 이 부분에다가 철가루 같은 거, 철가루, 금속가루를 섞어가지고 이 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녹슬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금속가루를 섞어서 섬유를 만드시면 보다 방탄이 확실해집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에폭시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의리방수제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합니다. 모든 형태의 창문, 창문을 만들 때 플라스틱 계열인데 합성소의 나일론 90%짜리 B2가율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개선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유리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유리창 떨어지면 곤란하죠. 지진에 대비를 하면 됩니다. 물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자동차용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일반 창문용, 그다음에 뭐 터널용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하십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을 유리석영 코팅제를 섞어서 유리막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방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보다 내화 구조, 열에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기존의 어떤 아크릴 계열을 좀 더 섞어줄 수도 있고, 또는 같은 다른 종류의 PVC 계열이라든지 좀 투명도가 좀 덜 필요한 곳,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석유 계열을 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 만드는 그 창문에 들어가는 게 뭐죠? PP 어쨌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일론을 첨가해가지고 창문을 만드시거나 나일론 단독으로 합성소의 나일론 단독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로 되어갑니다. 일단 그렇죠. 그 햇빛을 막는 자외선 차단 필름이라든가 섞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이것이 앞으로 필요한 구조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도둑질해서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펠리클 만들 때도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이상을 사용하셔서 펠리클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뭐야. 제가 왜 그래? 아유, 너. 볼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합성섬유 만들 때도 그렇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광섬유 만들 때도 광섬유의 관이 있잖아요. 광섬유 광섬유를 만들 때 광섬유 내부 안에 어떤 광섬유는 이렇게 코어가 있고 클레이드 아크릴 코팅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코어층을 통해서 빛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부분을 광섬유
이게 광섬유 안에 그 코어가 유리 또는 다른 투명한 물질 아크릴로 만든 간단한 섬유인데 이분의 코어 부분을 석영실로 안에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딱 그렇게 만든 이렇게 광섬유는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석영실을 안에 넣어주고 그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거를 바깥에 합성섬유 나일론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안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갖고 하면 빛이 안쪽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광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보다 이렇게 보다가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 부분을 그 다음에 그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얇은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려 전기는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 구리선이 두꺼워야 되고 동축 케이블 같은 신호재는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얇게 현재보다 얇은 형태로 만드는 모든 동축 케이블은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가령 뭐 얇게 만들면 하나의 그 케이블 안에 수많은 동축 어떤 구리선들이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드시고 가지고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동축 케이블을 회사로서는 케이블 하나 까는데 안에 수십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몇 개의 선도 될 수 있고 수십 선도 회사 마음이죠 만드는 회사. 그렇게 현재의 동축 케이블을 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